자, 지난 시간에 우리 요거 변수 문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풀어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풀어 오셨어야 됐고요. 문제풀이만 전체적으로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있는데 뭐 요거는 여러분들 변수에 대한 개념을 한 번 더 보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간단하게 한 번만 더 보고 가면, 자, int a는 뭐다? 자, int a라는 이름의 변수, 공간을 만든 거다. 근데 그 데이터 타입은 뭐다? int인데, 그 int는 뭐라면 오직 정수만 담을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a라는 공간에다가 여러분들이 실수, 즉 5.5라든지 5점 해가지고 땡땡땡땡 이런 실수를 담으려면 int 대신 뭐 플롯이나 더블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각각의 데이터 타입에 맞게 여러분들이 그 숫자를 뭐 아니면 값을 넣어줘야지 그 공간에 그 변수 안에 올바른 값을 담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현재 지금 int a라는 공간이 선언됐고 그 a라는 공간에다가 우리가 5라는 값을 넣어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요 a는 변수예요, 5예요? 그쵸, 5죠. 무조건 여러분들 구분연산자, 즉 대입연산자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건 값이고, 좌측에 있는 건 변수고 우측에 있는 건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5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얘도 동일하게 뭐다? 5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문제를 일단 드렸고요. 요것도 일단 필요 없으니까 자, 요것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int b라는 걸 선언하고 이런 식으로 10을 바로 넣어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변수가 선언된 동시에 10이라는 값이 할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변수 초기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1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됐다 해가지고 변수 초기화라고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 그냥 변수를 선언하고 거기에 값을 넣었다 정도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아마 플러스 요것도 설명을 잘 안 드렸을 텐데, 자,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써줬을 때 a는 뭐라 했죠? 5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문장이 숫자가 되는 게 가능할까요? 숫자가 문장이 되는 게 가능할까요? 숫자가 문장이 되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안녕하세요를 숫자로 바꾸라면 바꿀 수 있겠어요? 없죠? 그렇죠? 그런 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숫자랑 문장이랑 합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플러스라는 걸 써줬을 때 기존의 문장에 어떤 게 합쳐지냐면 숫자가, 즉 정수가 문자화돼서 문장이랑 합쳐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이게 가능한 이유는 출력을 일단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a하고 5 이렇게 b하고 10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이거는 지금 숫자 5가, 즉 정수에다가 우리가 a라는 변수에다가 5라는 값을 넣어줬고 b라는 변수에다가 10이라는 값을 넣어준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즉 정수가 뭐가 됐다? 문자화 돼가지고 문자랑 합쳐진 거라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자, 이 개념만 여러분들 잠깐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정이 가능해요. 지금 우리가 출력을 했을 때 자, a가 5가 나오고 b가 10이 나오는 걸 우리 눈으로 확인을 했죠. 근데 여기선 뭐가 나오길 원하는 거예요? a 변수에 10이라는 값이 나오길 원하고 b라는 변수에 5가 나오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int a는 10 이렇게 선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컴퓨터는 프로그램 특성상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선언된 int a가 위에서 선언된 건지 밑에서 선언된 건지 컴퓨터는 몰라요. 왜냐면 int라는 게 int a라는 게 중첩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성은 안 된다. 만약에 넣어주려면 여러분들이 변수를 이런 식으로 뭐 새로 써주던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죠. 자, 변수는 여러분들 뭐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변수는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int a라고 10을 여기다가 써줄 수는 없지만 변수 자체는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a라는 변수를 다시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10이라는 값을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하냐면 변수는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변수의 특성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변수는 값을 오직 몇 개밖에 못 합니다.
한 개밖에 못 담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수는 굉장히 공간이 좁아요. 공간이 좁기 때문에 값을 하나밖에 못 담아요. 2개 이상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기존에 우리가 a는 5라고 여기 위에서 6번째 줄에서 분명히 선언을 해놨는데 기존에 분명히 5가 담겨 있었지만 몇 번째 줄에서 15번째 줄에서 기존에 있던 값은 날아가고 그리고 a라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이 새롭게 담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 a에 10이 담긴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자, a도 이렇게 했겠다. 그럼 b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b에다가 5라는 값을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되면 a에 10이 담기고 b에 5가 담기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변수 재활용을 이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값도 교체가 가능하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뭐 요거는 여러분들 계속 아시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뭐냐면,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A하고 B가 가지고 있는 값을 바꾸는 건 좋은데 숫자와 사칙 연산을 금지해달래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여기다가 A는 10 그리고 B는 5라고 값을 담아줬죠. 아까 문제에서. 자, 이렇게 하면 당연히 A는 10이 나오고 B는 5가 나옵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숫자 금지하고 사칙 연산 쓰지 말라고 지금 조건을 걸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된다 안 된다? 요거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A를 했어요. 그러면 자, 대입 연산자 기준으로 자, 우측에 있는 건 뭐라 했어요? 무조건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러면 얘는 변수예요? 5예요? 5죠. 그렇기 때문에 a에다가 5를 넣어줬어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a 플러스 a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a가 현재 5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 뭔 거예요? 얘가 뭐로 변신되는 거예요? 10. 그렇죠. 5 플러스 5기 때문에 10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칙연산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사칙연산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대입연산자 기준으로 우측에 있는 게 값이고 그리고 b라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10을 넣어줬으니까 여기다가 a에다가 b를 넣어주면 되겠다. 여기까지 접근하신 거면 정말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접근을 하신 거예요. 잘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다가 또 그러면 a에다가 10을 넣어줬기 때문에 내가 b에다가 a를 넘겨주면 이렇게 하면 값이 바뀌어서 출력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출력을 해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A는 10이 나오고 B가 10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A에다가 현재 우리가 요거는 변수 B예요? 아니면 값 10이에요? 그렇죠. 10이죠. 10이기 때문에 우리가 A라는 변수에다가 10을 넣어준 거예요. 근데 현재 지금 얘는 10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B라는 변수를 재활용해가지고 지금 뭐 넣어줬어요? A를 넣어줬죠. 그러면 17번째 줄에서 A는 현재 뭔 거예요? 10인 거죠. 그쵸? 왜냐면 여기서 10으로 우리가 A에다가 10이라는 값을 넣어줬기 때문에 17번째 줄에서 뭐다? A가 현재 10이란 말이에요. 그쵸?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변수와 변수를 이용해가지고 값을 바꾼다 해도 값이 안 바뀌어집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데이터나 백업해야 되는 자료가 있으면 여러분들 그거 어디다 저장해요?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이용하시는 분들 네이버 클라우드 아니면 뭐 구글 드라이브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USB나 중요한 저장소에다가 어떤 중요한 데이터를 저장을 해놓잖아요. 그쵸? 뭐 우리가 흔히들 백업해 놓는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왜 백업을 왜 해놔요? 우리가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기억해 놓으려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데이터를 저장을 해 놓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중요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저장 공간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공간이 뭐라 했어요? 변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변수, 즉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녀석을 하나 만드셔야 돼요. 그게 뭐다? 자, 여기다가 int c라는 녀석을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자, int c라는 녀석을 공간만 있으면 되나? 아니죠. 공간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공간에 우리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데이터를 저장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a라는 값을 저장을 시켜 놓을 겁니다. a라는 값을. 그러면 현재 지금 a에다가 우리가 위에서 a를 뭐라 선언했죠? 5라고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변수 c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5라는 값을 배정해 놓은 상태예요. 5라는 값을 저장해 놓은 상태죠.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출력해도 변하는 게 있다 없다? 없죠. 그대로 나옵니다. 왜요? 현재 계속 우리가 B에다가 A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쵸? 그런데 우리가 5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누구예요, 현재? 그러면? 그쵸? C잖아요. A가 아니라 이제 C가 그 A 안에 A의 중요한 값을 C가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A 대신 뭘 쓸 수 있는 거예요? C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A는 10이 나오고 B에 5가 담기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만 풀어서는 안 됩니다. 뭐든지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프로그램이 이렇게 작동을 하고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좀 더 원활하게, 좀 더 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신 거면 아주 잘하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변수 수압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은 여러분들 나중에도 계속 배우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는 아주 기초적인 지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신 거면 잘하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